여러분, 지난주 한 주 빠지고 2주 만에 뵙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몸이 많이 좀 안 좋아서 빠졌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어, 감기 몸살로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질 체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진우님 반가 반가. 음, 그래서 자꾸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봄을 타나요? 봄이죠. 확실히 봄이라는 거를 알겠어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바람이 굉장히 살랑살랑거려요.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살랑살랑거리는 그런 바람? 바람을 맞아도 왠지 따뜻한 봄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월요일이죠. 한 주의 시작인데 한 주 시작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좀 바빴어요. 게으름 피우다가 좀 그랬습니다. BJ 진우님 별풍선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도도한 건 아니고요. 앞만 보고 하다 보니 못 봤습니다. 요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했던 거 먼저,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했던, 효과가 블랙스완 효과였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두 가지 교훈을 줬는데요. 하나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좋은 상황, 그리고 하나는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나쁜 상황.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열심히 하고, 하나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에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맞춤법이었죠. 그 이해요와 예요인데요. 예요는 이해요의 줄임말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예요는 연필, 연필, 책상 이런 것처럼 밑에 받침이 있으면 이해요, 받침이 없으면 예요를 사용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해요와 예요, 예요는 이해요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어, 요번 주도 여전히 같은 챕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동화 같은 정책 자금이죠. 요번 주에는 사자와 생지라는 동화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자와 생지. 왠지 익숙하죠? 사자, 생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앙지라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생쥐가 그 숲속을 지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콜콜 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 사자가 벌떡 일어나는데요. 그 앞에 생쥐가 달달달달 떨고 있네요. 달달 떨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죠.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러죠. 너처럼 별 볼 일 없이 약한 녀석이 나를 돕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비웃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자가 우는 소리를 생쥐가 듣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생쥐가 사자의 어흥 하면서 우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 사자를 찾아가 보니 사자가 그 밧줄로 만든 덫에 걸려서 이걸 덫이라고 하나요? 이 그 밧줄로 만들어진 이 그물에 걸려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쥐가 생쥐가 그 이루 밧줄을 갉아서 사자를 구해준다는 이솝우화예요. 결국 사자가 구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요. 생쥐는 제가 은혜 갚는다고 했죠? 그래서 은혜 갚았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좀 잘난 척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생색을 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죠. 아무리 좀 약한 생쥐지만 약하다고 무시했던 생쥐에게 도움을 받은 사자죠. 동물의 왕 사자도 약하다고 무시했던 생쥐의 그 연약한 생쥐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 코테라죠.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인데요. 저희 코테라 전문 이혼 개개인들은 약할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전문 분야가 각각 따로따로 달라서 개개인이 굉장히 조금 특수하죠. 전문가 뭐 어떤 분은 세무사, 어떤 분은 변호사, 어떤 분은 뭐 회계사, 어떤 분은 뭐 학원교사 뭐 등등등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은 한 분야에만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코테라 전문 이혼들이 모여 있는 전문 이혼단은 아주 막강하겠죠. 그래서 코테라 전문 이혼의 개개인은 좀 약할지 모르지만 코테라 전문 이혼단은 이혼 단장님, 단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막강한 그 지성 집단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정책 자금, 도전하기 힘드시다면 저희 코테라 전문 지성 집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소기업이 360만 개, 우리나라에 한 360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 출연금을 받았던 기업은 그 360만에 뭐 3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받았던 기업만 계속해서 그 정부 출연금의 혜택을 받는다는 게 되겠죠. 그런 걸 좀 보면, 그런 통계를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업 하시는 여러분들, 미리 우리 기업은 안 돼, 우리 회사는 힘들 거야, 이러시지 마시고, 코테라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 코테라에서는요, 먼저 그 기업의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에 알맞는 과제, 목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기업은 어떤 과제를 목표로 삼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제 목표를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코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문 이혼단 여러분들이 이혼님들과 전문 이혼단이 함께 이제 코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칭하는 그 과정에 교정과 검수, 저희 협회장님이 많이 고생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컴피티션이라고 맞춤 전략이죠. 대면 평가와 현장 평가에서 대면 평가와 현장 평가에 그 기업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맞춤해서 전략을 짜는 게 저희 코테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거는 이 코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출연금 무조건 어렵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코테라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저희 협회장님께서 교재 비기, 그러니까 교재의 비밀을 유출했다고 그러시네요. 뭐 이 정도야 양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출했는데 박수.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저희 정실미 카페입니다. 그 정책 자금에 대해서 이쪽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요, 저희 정실미에서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두 번째 챕터, 지난번에 했던 그 이론, 블랙스완 이론. 근데 오늘은 또 오컴의 면도날 이론인데요. 계속해서 했었던, 열심히 노력해라,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오컴의 그 면도날 이론. 저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 이론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오컴의 면도날 이론이 어떤 건지. 이 집 홀떡은 진짜 꿀맛이야 그랬죠. 그런데 이 옆집 사람은 장사가 안 돼서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러면서 저 집 호떡이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되나? 주인이 나보다 잘생겨서일까? 하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죠. 이런데 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 이게 오컴의 면도날 이론입니다. 그러면 저 집 호떡이 저 집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저 집 호떡이 진짜 꿀맛이니까, 맛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고요. 간단하게 호떡이 맛있어서 이게 오컴이 주장했던 그 면도날 이론에 가까운 현상입니다. 이 오컴의 면도날 이론이라는 건요.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며 프란치스코의 수사였던 윌리엄 오컴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 윌리엄 오컴인데요. 14세기면 그 유럽의 중세 시대죠. 유럽의 중세 시대인데 이 중세 시대에는 종교와 관련된 철학자들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정말 불필요한 말들,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때 이 오컴이라는 사람이 불필요한 가정은 면도날로 잘라내라.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정하지 마라. 그리고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면 많은 수의 논리를 세우지 마라. 이런 것들을 글로 썼다고 해요. 그리고 말하기도 했겠죠.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외하고 간단하게 말해라. 중요한 것만 말해라. 뭐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컴이 말했던 그 이야기가 경제성의 원리, 뭐 워컴의 이론, 워컴의 면도날 이론, 경제성의 원리, 간단함의 원칙, 뭐 단순성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오컴의 면도날 이론의 사례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생각. 이렇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타이어의 못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누군가가 주차장에 들어와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달아났다. 그래서 워커맨 면도날 이론에 의하면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는 거죠. 타이어의 못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 되겠죠. 그래서 워커맨 면도날 이론에 따르면 타이어가 펑크 났어? 못이 박혔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사례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금 얘가 F학점을 맞았습니다. F학점 두 개면 권총이라고 하죠. 권총. 자, 어떤 학생이 경제학 과목에서 F를 받았습니다. F를 받았는데요. 이유가 이 학생이 충실히 공부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열심히 지지지지 졸고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수업 태도가 불량한 이 학생에게 교수가 일부러 낮은 점수를 주어서. 이유를 보면 두 가지 다 타당성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다 그럴듯해요. 하지만 오컴의 면도날 이론에 따르면 간단하게 이 학생이 공부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례 세 번째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 정말 끔찍하죠. 볼 때마다 좀 끔찍한데요. 사고가 난 원인을 간단하게 자, 고속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내에서 한 주민이 굉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났을 것이다. 두 번째, 적군의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타당성은 있어요, 둘 다. 하지만 간단하게 워컴의 면도날 이론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단순하고 간단하고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워컴의 면도날 이론은요. 어림 기준이라고 해요. 어림 기준. 그러니까는 정확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진실에 가까울 거다라는 어림 기준이지 정확한 사실은 아니라고 하니까 어림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면도날 이론을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정확한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간단하게 뭐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림 기준이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네, 진실을 완벽하게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림 기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면도날 이론에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몰랐었어요. 저는 워크업의 면도날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씻고 잘까? 아니면 방송 PPT도 만들어야 되고, 방송 PPT를 만들고 공부를 좀 하고 책들을 좀 읽다가 잘까? 이러다가 항상 선택하는 건 씻고 바로 잡니다. 가장 간단한 게 진실에 가깝고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씻고 자요. 그 다음날 또 후회하죠. 그 다음날 후회하긴 하는데요. 씻고 자요. 간단하게. 네, 그런 경우 있죠. 오늘 피곤하니까 퇴근을 바로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직 보고서가 끝나지 않았는데,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결제를 받고, 결제 받을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할까?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는데요. 정답은 그냥 바로 퇴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일 일을 못한다면 더 많이 저기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손해잖아요. 내일 아파버리면. 음, 저는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이제 많이 버텨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체력이라면 정말 자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서 내가 버티질 못하네, 좀 힘드네,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몸이 먼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듦에 서러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억울해하지 않거든요. 이만큼 살았으면 그래도 잘 살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가진 건 없지만. 뭐, 나름 괜찮은데요. 나름 괜찮은데, 그래서 나이 듦에 대해서 서러움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몸이 힘드니까, 이게 나이 듦의 서러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 좀 해야 되나. 자, 그래서 필요한 말만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을 경제성의 원리, 단순성의 원리, 그리고 논리 전략의 원칙, 오컴의 면도날의 이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면도날이죠. 이 면도날. 면도날은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있죠. 그래서 이 면도날의 원리, 의미는요.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는 복잡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거는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라는, 뭐, 이렇게 양날이라고도 양날이니까 복잡한
설명을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해해야 될 거, 설명해야 될 거는 복잡하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거는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면도날을 의미한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하네요. 자, 오컴의 면도날 이론입니다. 어떤 사실,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이 복잡한 세상에 조금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회 관심물이죠. 신문기사인데요. 이번에는 북극곰의 굶주림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어, 음, 시때때로 잊어버리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기억 안 하고 습관대로 이렇게 살긴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그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왜냐면 요 근래 그 안전 문자인가요? 그 행안부에서 보내는 것 같은데 자주 오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받았고 어제도 두 번이나 받았던 것 같아요. 미세먼지 때문이죠. 미세먼지 때문에 저감 장치 저감 어쩌고 그런 게 오던데 시시때때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한테 오는 피해에 대해서만 좀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오는 피해는 정말 마지막에 오는 피해인 것 같아요. 먼저 동식물이 먼저 저기 하죠. 그 도- 동식물이 먼저 그 환경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한번 기사를 볼게요. 기사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먹을 게 없어요. 섬마을 점령한 북극곰 52마리인데요. 기사 제목만 보고도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북극곰이 먹을 게 없어서 섬마을까지 내려와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예요. 근데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라는 게 참 많이 슬펐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보릿고개 이랬었던 적 있죠. 지금은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동물들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굶어야 되죠? 참, 그랬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북극해 인근 섬마을에 북극곰이 내려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북극곰이 마을로 내려온 이유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라네요. 그리고 북극곰은 차가운 바다에서 물범 등을 잡아먹고 사는 그 야생동물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삶의 터전인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먹이를 사냥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해요.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는 사실은 뉴스를 보면서 많이 접했던 이야기고 동영상으로도 참 많이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자주 접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이 북극곰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 이런 생물들도 문제지만 생물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많이 상승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미 그 남태평양 그 인근에 있는 그 섬나라들 중에는 이미 가라앉은 섬나라도 있고 그리고 그 육지 쪽으로 저기 이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도 섬나라들도 있다고 해요. 조금 더 이게 심해지면 빙하가 더 많이 녹아서 더 심해지면 남태평양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나라를 보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어, 전 세계적으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자연기금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2050년까지 지금 현재 있는 북극곰의 3분의 2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사라질 수 있다고. 조금 심각한 이야기죠.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WWF네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볼게요. 세계 자연기금으로요. 우리 푸른별 지구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만들어진 세계 자연기금, 세계적인 국제기구입니다. 자, WWF에서는 1961년 최초로 설립이 됐고요. 우리나라에는 2014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WWF 세계자연기금은요, 전 세계 500만이 넘는 후원자와 함께 한대요. 그리고 기후, 에너지, 해양, 식량, 산림, 담수, 그리고 야생동물 등 6개 영역에서 자연을 보존하고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 들어와 있다는 거는 몰랐어요. 6개 대륙, 현재 WWF는요, 6개 대륙, 100여 개, 100개, 그러니까 100개 정도의 국가에 진출해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야 될 그 세계 기구인, 국제 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라던가 에너지도 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자연재생 에너지이겠죠? 이런 에너지에 관련된 거, 해양,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거, 식량, 먹거리, 건전한 먹거리, 그리고 산림은 많아야 되겠죠. 지금 공기가 자꾸 오염되고 있는 게 나무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WWF 세계자연기금의 활동의 영역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발자국이라는 거는 인간이 지구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의식주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먹고 자고 입고 하는데 등등등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사용하는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 남긴 영향을 발자국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라고 2016년 거네요. 우리나라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가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동안 소비한 자연 자원의 양을 재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9년하고도 2개월이라네. 우리가 훅 써버리는 자연.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건을 쓰고 1년 동안 물건을 쓰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소비한 것들을 다시 재생하는 시간이 19년이나 걸린대요. 19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전략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인의 생태 발자국 지수가 5.7 헥타르인데요. 1인당 5.7이니까 꽤 많네요. 그리고 한국 1인당 생태 발자국 지수 세계 순위가 20위예요. 22. 그러면 순위가 22. 조금 우리나라도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나는 3.3개의 지구, 그러니까 인류가 12개월 동안 소비한 자연 자원의 양을 재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는 거는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12개월, 1년 동안 소비한 자연자원의 양을 재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3개, 그러니까 3개가 넘는 지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지구는, 항상 생각하는 건데요. 인간은 이 지구상에 동식물과 공생하는 관계지, 절대로 위에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공생 쪽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인간의 뭐 편리함, 인간의 유익함, 인간의 뭐 안락함 이런 걸 위해서 너무 많이 동식물의 서식지라던가 동식물들의 그런 것들을 삶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셨으면 해요. 생태 발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환경 오염의 가속화와 자원의 고갈을 막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별풍당당님 병풍선 감사합니다. 짠, 짠. 저도 많이 낭비는 하고 살지는 않는데요. 나름의 욕심을 부리는 것들은 있죠. 좀 줄여보도록 반성하겠습니다. BJ 진우님 별풍선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웬일로 빨리 들어오셨네요. 진우님이요. 빨리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멸종 위기종 보존인데요. 눈표범과 호랑이 이 두 동물 다 모두 멸종 위기종에 속한다고 해요. 호랑이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볼 수가 없죠. 호랑이 눈앞에서 보고 싶은데 보면 기절할까요? 그리고 아시아 코끼리도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하고 있고요. 바키타 돌고래, 로봇인 줄 알았어요. 돌고래가 좀 로봇처럼 생겼는데 좀 많이 귀여워요. 귀엽죠. 그런데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왕 판다도 위기종이고요. 북극곰은 좀 심각하죠. 북극곰은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북극곰이 먹을 게 없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시체 먹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북극곰은 정말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북극곰은 먹이사슬 최상위에 존재하는 지상 최대의 육식동물이라고 해요. 북극곰이 그 생애 대부분을 바다와 빙하 주변에서 보내는데요. 이 빙하들이 없어서 이 북극곰들이 인근 섬마을까지 내려와서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불필요한 콘센트는 빼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그마한 그런 전략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해 보았으면 해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오늘부터 저는, 지난주부터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조그만 거 전략하고, 조금 아끼고, 조금 걸어 다니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예요. 맞춤법이죠. 오늘 준비한 것, 맞춤법은요. 뭐뭐 할게요, 뭐뭐 할게요. 이거거든요. 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일 밥 먹을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엄마가 숙제해라 그러면 조금 이따 할게요. 밥 먹고 나서 할게요. 뭐 이러죠. 그럴 때 깨요라고 하는데요. 볼게요. 깨요. 뭐뭐 할게. 뭐 텔레비전 뒤로 가서 볼래?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알았어. 뒤쪽으로 가서 볼게. 할 때. 그리고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할 때. 거야. 어,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는 소리는요. 깨요. 뭐뭐 할게. 거야. 이렇게 하지만 쓸 때는 개요. 개. 거야 라고 써야 돼요. 그 깨요죠. 깨요. 이 깨요는 맞춤법상에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말. 그러니까 깨요라고 쓰면 우리나라 맞춤법에 없는 말을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실 개요라고 써야 되죠. 개요. 네. 별풍당랑님께서
술 마실게요. 술 마실게. 술 마실 거야. 라고 하셨는데, 네, 전부 다 맞았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깨요로 발음을 하지만 강한 소리로 발음을 하지만 글씨로 쓸 때는 없는 맞춤법상에 없는 깨요 쓰시지 마시고요. 개요, 개, 거야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대로 몰라서 이거를 제대로 몰라서 맞춤법상에 없는 이런 글로 외국인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다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부분은 안 틀릴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문입니다. 내일 올 거야가 아니라 거야. 전화할게. 밥 먹으러 갈게. 일찍 끝나고 갈게요. 별풍당당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끝내볼게요. 그래서 거야, 게, 갈게, 갈게, 갈게요. 어,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는 이 글자만큼은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맞춤법상이 없어요. 없는 글자를 쓴다는 거 조금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 안 계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챕터네요. 조금 더 현명하게 한 계단 올라서기예요. 항상 이 코너를 소개할 때, 이 코너 설계할 때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협회장님의 명언입니다. 볼게요. 벌써 8번째네요. 8번째 이야기 믿음입니다. 믿음. 하트가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쁜 하트예요. 믿음. 배가 전복되면 배는 버릴 수 있지만 절대로 사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비록 뜻이 달라 회사를 등져야 할지 갈등이 오는 순간에도 함께한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받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회사이고 우리가 회사입니다. 여운이 조금 많이 남는데요. 배는 움켜쥐면서 사람은 버리는 경우 많죠. 또는 나 혼자 살겠다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사람의 재산이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고 살았으면 해요. 사람이 가장 먼저거든요. 근데 사람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요. 사람들이 우선인 것 같아요. 먼저이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네, 그런 건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철학적인 그런 부분이죠. 철학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섞인 그런 코너인데요, 챕터인데요. 이 코너 진행하면서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네. 가끔 실망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고, 힘이 돼주고,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네. 별풍당당님 별풍선이 완전 폭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폭탄으로 날려드려야 될까요? 하트가 또 잘 안 만들어지네요. 감사합니다. 2주의 코테라 소식이에요. 2주의 코테라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TIPA 팁하네요. 올 2019년 1차 혁신 창업 과제에 대한 건데요. 3월 15일 날 마감을 한다고 하네요. 네, 저희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그러니까 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걸 꼭 하시고 싶거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정시현미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2년에 4억 원을 지원하네요. 2년에 4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1차 혁신형 창업 과제는 3월 15일에 마감이 된다고 해요. 정부의 지원금 비율이 최대 80%이네요. 80%인데요. 민간 부담금 현금은요. 민간 부담금의 50%. 와. 80%면 많이 지원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쭉 읽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희 정신미 협회에 저희 코테라에 전화를 하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사업을 잘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코테라에 한번 방문을 해주시든지 연락을 주세요. 이게 저기 하는 게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 분야라네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내용이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저희 전문 이원단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얼른 가렸습니다. 자, 코테라의 도움으로 꼭 성공하자. 그래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싶거나 그런 기업들이 있으시면 코테라에 연락 바랄게요. 자, 그리고 드디어 3차 R&D 지도사 교육인데요. 이 2차가 요번 주 금요일에 끝나요. 2차 교육이. 그래서 2차의 교육이 요번 주 금요일에 끝나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3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아직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교육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교육 신청하세요. 자, 오늘 방송도 끝난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좀 궁금하고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곧 꽃이 활짝 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저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진우님 그리고 병풍당당님 별풍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